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묵살을 했다는 얘기죠. 무려 7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어쩐 일인지 국가안보실은 묵묵부답이었다. 안보실장 미스터리, 안보실장. 네. 어제 오후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전격. 김성한 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표를 냈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도 상당히 놀라셨겠죠? 왜? 안보실장이 때 되면 물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예, 때 되면 물러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예, 지금 4월 말에 방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방문, 그것도 아주 최고 등급의 국빈 방문이 앞선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외교부가 이제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외교부를 더 글쎄요, 꼭 감시감독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실이 파워게임에서는 이 위해가 있으니까요. 외교부를 관할하고 있는 외교 안보실장, 지금 현재는 안보실장이라고만 부르죠. 안보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그러면 이게 본인이 물론 사의 표명을 한 다음에 사의를 주는 걸로 형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후임이 바로 발표가 됐죠. 현재 주미대사에 있는 조태용 주미대사를 후임으로 바로 임명을 했다는 데서 아하, 이거는 경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 경질입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즉 사표를 내고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은 김성한 실장을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내용을 뜯어보면 100% 이건 경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책성 경질입니다. 문책성. 자, 그렇다면 왜 문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이게 이제 궁금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오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 보도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한국 걸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블랙핑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블랙핑크 이 멤버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도 이름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블랙핑크가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BTS처럼 블랙핑크가 미국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끄는 세계적인 걸그룹, 걸그룹 우리 한국의 K 컬처의 선봉에서는 걸그룹임에는 분명한데, 자, 이 김성환의 경질에 등장을 하는 블랙핑크가 나옵니다. 블랙핑크. 왜 블랙핑크가 여기에서 이름이 나올지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이 있는 것도 당연한데요. 자, 사안은 전말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 바이든 부부,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특히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 K-팝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는군요. 그리고 나이는 좀 지긋하도 음악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BTS도 매우 잘 알고 블랙핑크도 상당한 수준의 아주 깊이 빠지는 그런 팬이었답니다.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의 얘기가, 자, 이제 한국의 외교사절단,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사절단이 국빈 방문을 하면 한국의 그 유명한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 가수가 공동으로 공연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이벤트를 툭 던진 게 아니고, 대통령 부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부부가,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블랙핑크 다 알죠? 그 다음에 미국의 레이디 가가,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탑 가수죠. 레이디 가가 등이 출연한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답니다. 네, 1월에 제안을 한 거니까 꽤 됐죠.
윤 대통령의 방미 준비 과정에서 바로 이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이러이러해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을 하는 게 어떠냐. 그게 한미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대단히 아주 훌륭한 그런 퍼포먼스를 낼 것으로 본다라고 됐는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실무를 총괄을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될 김성환 실장이 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묵살을 했다는 얘기죠. 예. 본인이 사표를 내면서 판단 미스였다 하는 얘기는 씁니다. 판단 미스. 그런데 한두 차례도 아니고 미국 쪽에서 그거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 그 외교문서로 제안을 한 그거를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무려 7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어쩐 일인지 김성환의 안보실은 국가안보실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생략을 했다. 보고를 묵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벌어진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허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자초지정을 보고를 한번 해봐 주세요라고 뒤늦게 그 내막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미 지난 27일 외교비서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비서관, 그러니까 김성환 안보실장 이제 밑에 있는 비서관이죠. 이문희라고 하는 외교비서관이 그때 교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이제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비서관부터 제가 그 당시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교체가 된 거죠. 이것도 형식적으로는 사표 수리였지만 이것도 문책에 훨씬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때부터 이제 김성환 안보실장이 이건 바뀌겠구나. 아주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를 범해서 대통령도 불같이 화를 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문희 외교비서관, 그 다음에 김일범이라고 하는 의전비서관도 그 앞서 또 사표를 내고 문책성 경질을 했죠. 이 두 사람의 비서관이 경질을 한 걸로 아마 김성환 안보실장은 책임을 다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7번이나 외교 문서를 통해서 어찌된 거냐 답을 달라, 회신을 달라, 컨펌을 달라 해도 지금 김성환 안보실장이 왜 7번이나 미국의 외교 문서에 대한 컨펌 요구를 묵살을 했을까? 이것이 지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의 판단 미스였다. 나는 내가 그렇게 그것을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을 그냥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 미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미 행사가 결국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 미국의 탑 가수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불발이 7번이나 지금 저렇게 나오네요. 네.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저 친구들이구나 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네 사람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그래도 눈에 많이 익습니다. 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바로 이 블랙핑크와 관련된 합동 공연에 따른 소통이 전혀 되질 않았다.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7번을 왜 무시를 했을까? 왜 묵살을 했을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데요. 자, 김성환 안보실장,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김성환 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저 서울에 있는 대광초등학교라고요. 신설동, 신설동이죠. 신설동 내거리에서 고대 가는 그 길목 오른쪽에 있는 대광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데입니다. 아마 기독교 학교일 겁니다. 거기에를 나온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권에서 안보실장을 맡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죠. 대통령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정책, 외교안보실장이 등장했구나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서는 오히려 그게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아주 외교 결례뿐만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대통령
보고, 생략, 이런 것들이 이 대통령의 친구라고 해서 슬쩍 넘어가면은 도대체 영이 서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그런 면에서 안보실장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의 합동 공연, 이것을 아마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또 다르게 뭔가 더 가공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미스 실기를 한 건지. 또 한 가지는 안보실 내에 파워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실장 넘버1은 지금 얘기한 김성환이고요. 넘버2가 김태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여러분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날 텐데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MB 때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던,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던, 글쎄 어찌 보면은 이 두 번이나 청와대에 근무를 했다는 데서 상당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줄을 잘 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권력욕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줄도 아주 잘 쓸 뿐더러 어떤 그 시대에 맞는 권력 결국 성취욕이겠죠. 성취욕. 왼쪽이 대통령의 친구 김성한, 오른쪽이 지금 얘기를 한 김태효 차장인데요. 두 사람이 내부 갈등이 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부 갈등, 내부 갈등이 있어서 이 안보실의 제일 높은 김성환과 두 번째 김태효 간에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이 같은 합동 공연 무산, 요것도 김성환 실장이 갖고 묵살을 했다는 얘기죠. 김태효는 알지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아마 김태효 입에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장이 실장을 이렇게 저 실장한테 보고도 누락이 되고 나만 혼자 외톨이가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을 개연성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갈등, 이것은 사실 뭐 너무나 은밀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요. 김성환 실장은 외교안보실이 워낙 극비 요인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비서실과 또 척을 졌답니다.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성환이 이끄는 대통령 안보실. 근데 안보를 워낙 중시 얘기다 보니까 이제 보안, 유지, 그러니까 웬만한 것을 이렇게 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그래도 소통을 해야 알고는 있으시라. 이것은 우리가 뭐 주관을 합니다만은 알고는 있으시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본인이 다 보안을 이유로 어디든지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이 또 척을 지는 그런 관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자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겠죠.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안보실이 지금까지 너무 일방독주를 했다. 정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공유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러면 너 당신은 알고 있었어? 라고 이 안보 차장 김태효에게 또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도 몰랐어요. 우리 저 김성환 실장은 원래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음 법칙하죠. 그러니까 김성환 그 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사안이 되자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무리 친구라도 오히려 친구라는 게 더 부담스러웠겠죠. 이것은 아무리 방미 그가 코앞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김성환 갖고는 효율적인 방미 준비가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안보실장 지금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뭐 비서실과의 그 관계가 척을 졌다. 이 안보실 내에도 1인자와 2인제 김태호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일이 터지자 김성환 실장이 고립무원 상태가 됐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 이 인사 파문은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박진, 이종섭, 권영세 지금 현재 외교 안보 라인 다 장관들이죠. 박진은 외교부 장관, 권영세는 통일부 장관, 이종섭은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들이 다 한두 달 내로 전면 개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우 크다.
예, 일단 뭐 박진과 권영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총선에 투입이 돼야 될 그럴 상황이니까요. 총선 가능성, 예, 지금 권영세 장관은 용산이고,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남이죠. 강남. 예, 강남도 가불병이 예, 있습니다만은 서울 강남 을에 박진이 예, 그 지역구가 있는데 일단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권영세, 박진 두 사람은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적당한 시점에 물러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예, 강남을 같은 박지는 뭐 누가 나와도 다 되는 상황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권영세 장관이 지역구에 있는 용산은 네, 잘 이걸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민주당 쪽에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지역이다. 지난 그 4년 전 총선 때 서울 시내 28개인가요?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예, 서초 강남을 뺀 유일하게 지역구를 차지한 게 바로 용산의 당시 권영세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을 뺀 지역구가 얼마나 수성이 힘든지, 그러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아마 이 셋 중에서 우선순위로 내각에서 옷을 이렇게 벗게 하고, 이건 문책성이 아니죠. 그 용산을 사수하라라고 하는 특명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뭘까요? 왜 교체를 지금 얘기가 나올까요? 예, 이종섭 장관은 사실은 진작에 문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알시 북한 무인기 사건이 있었죠.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한 3-4km 떨어진 데까지 침범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이 탐지하고 추적하고 타격하는 전 과정에서 국방부가 허둥지둥한 그런 그 사태에 빚어졌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당시에도 공개석상에서 국방부를 아주 따끔하게 초고강도로 질타를 한 게 언론에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은 그냥 넘어간 것이죠. 무인기 그 사태 때는 일단 문책이 한번 거론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넘어갔고, 지금 이런 외교안보 아주 개편에 이종섭은 또 제일 위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은 당연히 주무부서로서 책임이 있는 거고, 권영세 장관은 용산을 사수하라라고 하는 특명이 내려질 그럴 운명에 처해 있고, 이종섭은 이미 3개월 전에 문책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이 다 줄줄이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될 그럴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대통령 안보실장 미스터리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7번이나 이것을 보고를 묵살을 하고 이렇게 그냥 뭉갰을까 하는 얘기, 이거에 대해서는 나의 판단 미스였다 한마디만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판단 미스라기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죠. 더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 공동 공연을 딱 제안을 한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분이 안보실장으로 가기 전에 교수였습니다. 교수. 대학 교수니까 대학 교수의 이 탁상행전, 널리 이렇게 실전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탁상행정의 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성환이 블랙핑크 위상과 합동 공연에 대해서 무죄했던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를 아무 때나 호출하면 금방 되는 줄 착각을 한두. 지금 세븐님이 저게 상당한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7번이나 무시를 한 게 그냥 묵살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급하지 않다. 그리고 블랙핑크 뭐 한국에서 꽤 그래도 유명한 가수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BTS급의 그런 위상을 떨치는 K-팝의 아주 대단한 수호자인 걸로는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저도 세븐님의 그런 분석에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예, 아무 때나 호출하면 금방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지 않다. 왜? 1월 달에 제안을 받은 거니까 2, 3, 4, 3개월이나 있는데 뭐 지금 저거보다도 훨씬 더 급한 게 많아 라고 그냥 책상에 예, 뭉갰을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